2025년 피파의 최대 사업은 단연 요겁니다. 클럽 월드컵. 그렇죠. 네,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대회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 클럽이 참가하는 전 대륙에서 그런 대회입니다. 정말 피파의 야심작이고요. 정말 그 인판티노 회장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걸려 있는 본인의 어떤 그런 수건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말로만 떠돌던 클럽 월드컵 상금 규모가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뭐 역시나 금액 규모가 상당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 클럽 월드컵 피파 발표에 따르면요. 네. 총 상금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467억 원에 네.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우승 상금이 그 중에 10분의 1, 1,450억 원. 예. 이 정도면은 마티스텔 사고 누구 또 살까요? 급여 좀 하고 하면 거의 네. 근데 어쨌든 네, 우승 상금이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총 상금 정도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네. 일단 여기다가 또 뭐 중계권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더해지고 성적에 네. 대해서 반영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니까 유럽 팀들은 조금 배정이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는데 하여튼 총 상금 규모는 1조 한 5천억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국 인디펜던트 기준으로 추산한 세부 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국에 주어지는 기본금 총액은 5억 7,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8,315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총액의 절반 조금 넘는 액수를 그렇죠. 일단 기본금으로 쫙 깐다는 거고요. 예. 예. 나머지 금액은 대회 중 퍼포먼스에 따라 네. 분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너먼트를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단순 계산으로 32개 팀이 참가하니까 이걸 나누면은 최소 참가만 하면 260억은 받는다는 얘기네. 예, 그렇죠. 한 1,800만 달러 정도를 최소 수령 금액으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단순 계산으로 참가 금액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게 이제 현지 계산이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오세아니아 연맹의 참가 팀인 오클랜드 시티가 1,800만 달러를 수령을 하면은 사실 오세아니아 연맹에서는, 그러니까 뉴질랜드 리그 이런 데서는 그렇죠, 네. 경쟁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적 시장 경쟁이 크게 왜곡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맹마다 좀 차등을 두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GDP 규모로 너네 수준에 맞게 예. 우리가 좀 가중치를 더 주겠다. 이를테면 만약에 첼시하고 울산하고 같이 8강에 올라갔다. 예. 그래도 첼시가 더 많이 가져간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유럽 팀은 더 많이, 뭐 아시아 팀은 조금 더 적게, 오세아니아 팀은 그보다 더 적게 네. 이렇게 받아간다. 야, 적게 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6일에 경기도 성남에서 이제 트로피 투어가 열렸었고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유일한 참가팀이죠. 네. 울산 HD의 김판공 감독과 이제 김영건 선수가 참가를 좀 했는데 뭐 그 소감을 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좀 설레긴 합니다. 울산을 응원하지 않으시는 팬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 대회 자체가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또 드라마가 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울산은 조별리그 F조에 속해서 플루미넨세 그리고 남아공의 마멜로디 그리고 그 독일의 도르트문트 이렇게 네. 속해서 경기를 하고요. 플로리다, 뉴저지, 오하이오를 이렇게 돌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예. 이동이 많은 건가요? 예, 뭐 이동이 그냥 미국으로 치면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가 물론 남쪽 거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근데 다행히 뭐 뉴저지랑 뭐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팀마다 다 전세기를 피파에서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정도 안팎에 네.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보면은 한국에서 좀 상상하기 힘든 직선거리들이 나오긴 하는데, 플로리다에서 뉴저지까지는 직선거리 1,500km 이렇게 되고요. 뉴저지에서 오하이오까지는 직선거리 924m 이렇게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울산 선수들에게도 월드컵을 갔다 온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예.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장거리 출장을 오랫동안 간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이죠. 클럽 월드컵은 그렇고 근데 그냥 월드컵도 지금 뭐 변화 움직임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변화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에 피파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기타 의견을 냈다. 이거에 좀 가까운데 ESP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피파 회의에서 2030년 월드컵 참가팀을 64개 팀으로 늘려보자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루과이 쪽에서 낸 의견이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64개 너무 많아. 이게 거의 이러면 월드컵이 아니지. 이러면 재미가 없죠. 48개 팀도 너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월드컵에 좀 더 가깝다고 네.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선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미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10개에서 막 그렇죠, 6개 나오고 그렇죠. 이러는데 아무튼 이러면 좀 어쨌든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월드컵 예선도 흥미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아시아도. 한국은 그냥 눈 감고 해도 네. 솔직히 이게 지금도 8.5장이라서 긴장감이 좀 덜한 측면이 있는데 중국을 꼭 참가시키고 싶은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근데 11개 팀 해도 중국 못 나올 것 같은데. 중국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도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예선에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뭐 지금 피파에서는 이게 계속 클럽 축구와 대표팀 축구 간의 이런 알력이 있잖아요. 예. 피파는 어떻게든 좀 계속 좀 매출을 좀 많이 높이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네, 그렇죠. 하고 있고 또 UEFA를 비롯한 각국 축구 클럽 그리고 지역들은 아니 우리도 뭐 사업해야 되는데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라 쓸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고 예. 근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선수들에 대한 어떤 걱정도 많지만 그 정도 돈 받으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게 선수들 이 체력, 이 건강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몸값을 하는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는데요. 뭐 워낙 이제 축구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마티스텔이 임대료 150억 받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몸값을 한다라는 의견에도 공감은 하는데 이 선수 혹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혹사를 당하는 선수들은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일수록 더 혹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부상으로 나간 로드리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 피파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때문에 늘어난 대회가 없다. 오히려 선수들 출전 시간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전체 평균을 내서 그런 거고 사실 이미 여러 이제 그 로드리 비롯해서 뭐 음바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이런 최고 기량을 보이는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평균의 함정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뭐 피파 자료가 또 이렇게 공개가 돼서 뭐 수치로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뭐 중국 얘기 나와가지고 채팅창이 뜨거운데 중국 월드컵 유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선 통과하는 아무래도. 것보다. 예. 근데 하필이면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을 개최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피파에서 또 그 3대6 개최 같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중국 개최는 좀 20년 뒤 정도로 미뤄지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어차피 20년 안에는 예선 통과 못할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지금 연령별 대회를 봐도, 뭐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을 봐도 쉽지 않아 보여서 중국 팬들께 죄송하고요. 예. 중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나마 잘하긴 했는데. 네. 예. 자, 아무튼 뭐 피파의 이런 그 무한 확대와 엄청난 투자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성과를 내왔고 잘 돼 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일단 뭐 2026년, 2030년 이런 월드컵을 잘 해야 2034년 월드컵까지 또 뭐 가는 거니까 그 의견들 또 어떻게 앞으로 다뤄지게 될지 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또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